만약 설탕보다 수백 배 더 달지만 몸에는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 식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아침에 먹는 요구르트 한 숟갈, 가족과 나누는 소소한 간식에서 단맛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면 삶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식물은 우리 주변에서 거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라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70대 초반의 민수라는 남자는 매일 아침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화분에는 키가 크지 않은 초록색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민수는 그 잎을 한 장 따서 따뜻한 차에 넣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는 충분히 달콤합니다. 그는 이 식물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왜 이렇게 좋은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맛은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혈당을 걱정하고 체중을 걱정하며 의식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맛을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맛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오랜 기억과 위로, 일상의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공 감미료나 설탕 대체품을 찾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남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스테비아라는 식물은 바로 그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자연에서 자라며 사람의 손을 크게 타지 않고 잎 한 장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내는 식물입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상의 달콤함을 더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식물을 거의 배우지 못했고 왜 집에서 키우는 사람을 보기 힘든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스테비아라는 식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다시 주목할 가치가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거창한 이론이나 과장된 주장 대신 한 사람의 일상과 작은 화분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통해 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건강을 위한 선택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돌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민수 씨가 스테비아를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몇 해 전 건강에 관심이 많던 지인이 일본 여행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을 선물해 주었고 그 화분에는 초록빛 작은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설탕 대신 이걸 써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차에 한 입 넣어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잎 하나가 작은 컵 전체에 퍼지는 은은한 단맛을 만들었고 무엇보다 혀에 남는 찝찝함이나 인공적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스테비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단맛 나는 식물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남미의 부족들이 사용해온 전통적인 약초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파라과이와 브라질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이 식물은 과거 구아라니족이 차 마실 때 단맛을 더하는 데 사용하던 식물이었습니다.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로를 푸는 약초로도 애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스테비아는 학자들 사이에서 과학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식물학자 베르토니는 이 식물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단맛의 근원을 밝혀내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이 식물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스테비오사이드와 리바우디오사이드 같은 성분들이 설탕보다 수백 배 더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혈당을 올리지 않고 칼로리도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스테비아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식품 산업에서 빠르게 퍼지던 시기, 자연에서 자라는 스테비아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스테비아가 일부러 배제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한 가지 사실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작은 식물은 자신에게 필요한 달콤함을 주었고
몸에 무리를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스테비아는 단지 대체 식품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작고 조용한 식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비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수록 민수는 이 식물이 단순히 설탕 대신 쓰는 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잎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만지며 그 안에 담긴 구조와 성분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지역 도서관을 찾아가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 식물의 진짜 놀라운 점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스테비아 잎에는 단맛을 내는 글리코사이드 성분이 8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스테비오사이드는 가장 잘 알려진 성분으로 설탕보다 약 300배 이상 더 강한 단맛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리바우디오사이드 A라는 성분은 스테비오사이드보다 더 깨끗하고 순한 단맛을 내면서도 입안에 쓴맛을 남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잎을 따서 차에 넣을 때마다 그 미묘한 단맛의 차이를 음미하곤 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스테비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잎 100g에는 약 10g의 식이섬유와 3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철분 함량이 시금치보다 더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테비아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테비오사이드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몸에 이로운 식물이 왜 우리 식탁에서 멀어져 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과 비만으로 고생하면서도 스테비아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는 걸까? 그는 이 식물이 단지 대체 감미료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은 그를 조금씩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스테비아를 키우기 시작한 것도 그 중 하나였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그 식물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민수는 스테비아의 효능을 알게 된 후 주변 사람들과도 이 식물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먼저 가족들에게 잎을 조금씩 나누어주며 차에 넣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형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몇 번 사용해본 뒤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손녀는 단맛이 참 부드럽다며 아침에 먹는 시리얼에 스테비아 가루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식물은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는 것을. 그는 동네 이웃들과 함께하는 주말 농장에서 스테비아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게 뭐지? 인공 감미료 아니야? 라며 오해했지만 민수가 직접 키운 잎을 따서 차에 넣어 한 모금 마셔보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정말 식물에서 나온 맛 맞아? 어디서 씨앗을 구할 수 있지라는 질문이 잇따랐고, 그중 몇몇 분은 직접 화분을 준비해 스테비아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민수는 스테비아가 단순히 건강한 단맛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자연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고리였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비아는 누군가가 직접 키우고 돌보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민수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저 작은 잎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이웃과의 대화로 이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며 작은 공동체 안에 새로운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물이 왜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는 스테비아처럼 조용히 살아가지만 실은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그는 이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아파트 창틀이나 작은 베란다에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이 작은 식물이 더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도 자라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키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스테비아를 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꼭 농부가 아니어도, 흙을 잘 몰라도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신도 그랬듯이 조금의 용기와 따뜻한 햇살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말이죠. 스테비아는 씨앗보다는 줄기 꺾고지, 즉 가지를 잘라서 심는 방식이 훨씬 쉽고 성공률도 높습니다. 민수는 봄이 되면 자라난 가지 중 건강한 것을 골라 10cm 정도 잘라 작은 화분에 심습니다. 물 빠짐이 좋은 흙과 하루에 6시간 정도 햇빛이 드는 창가만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새싹이 돋아나고 싱그러운 잎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비료는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천연 액비나 퇴비액을 희석해서 주면 충분합니다. 한국처럼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는 가을이 되면 실내로 들여놓아야 합니다. 민수는 날이 쌀쌀해지기 전 창가 쪽으로 화분을 옮기고 보온이 되는 커튼 안쪽에 두었습니다. 스테비아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이 멈추고 서리가 내리면 잎이 시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겨울에도 잎을 따먹을 수는 있고 햇볕만 어느 정도 든다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생장을 이어갑니다. 물을 줄 때는 너무 자주 주기보다는 흙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충분히 적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습은 뿌리 썩음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수는 처음에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잎이 누렇게 변했던 경험이 있기에 꼭 흙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며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물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관심을 주면 반응합니다. 매일 잠깐씩이라도 들여다보면 언제 물이 필요한지, 가지치기를 해줘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스테비아를 기르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키우는 기쁨, 관찰하는 재미, 그리고 자연이 주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수는 이제 스테비아를 통해 얻은 작은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스테비아 잎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스테비아를 직접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기른 잎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민수도 처음엔 차에 넣어 마시는 것 외에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씩 시도해 보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잎을 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갓 딴 신선한 잎 한두 장을 따뜻한 물에 띄우면 그 자체로 은은하고 깔끔한 단맛이 우러나옵니다. 민수는 가끔 보리차나 현미차에 스테비아 잎을 넣어 마셨고, 손녀는 레몬 슬라이스에 스테비아 잎을 곁들여 천연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즐겼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보면 마치 감초처럼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져 하루의 피로도 잠시 잊게 됩니다. 잎을 말리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수확한 스테비아 잎은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일주일 정도 널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마른 잎은 손으로 비비면 부서지고
이렇게 만든 건조잎은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면 1년 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이를 믹서에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찹쌀떡 위에 살짝 뿌리면 단맛을 더할 수 있고 아침마다 먹는 고구마죽에도 어울렸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테비아 차를 진하게 우려내어 물엿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른 잎을 끓는 물에 30분 정도 우리고 그 물을 다시 졸여 진한 농축액을 만들면 간장 양념, 나물 무침, 국물 요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이 방법으로 만든 스테비아 농축액을 김치 속에 설탕 대신 넣어보기도 했는데 발효도 잘 되고 맛도 깔끔하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물론 스테비아는 일반 설탕처럼 캐러멜화되지 않고 부피감도 없기 때문에 머랭이나 케이크처럼 설탕의 물리적 구조가 필요한 요리에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떡, 찐빵, 죽, 양념장처럼 단맛만 필요한 요리에는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스테비아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로만 설명되기에는 아까운 식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재료이며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는 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지혜를 통해 한 가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테비아를 직접 키우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민수는 어느 순간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단맛을 조절하는 것이 단지 음식의 맛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당연히 사용하던 설탕을 대신해 스스로 기른 잎을 사용하는 일. 소비가 아닌 돌봄에서 시작된 단맛은 단순히 혀를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예전엔 음료를 고를 때 단맛의 강도만을 따졌지만 이제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내 손에 닿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면서 식탁 위의 음식들이 조금씩 달라졌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자신이 직접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작고도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경험을 통해 작은 자립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거창한 자립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의존 대신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설탕을 고르는 대신 화분에서 잎을 따고 그것을 물에 띄우는 일. 단순해 보이지만 이 반복된 동작은 점점 더 큰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수동에서 주체로 나아가는 작고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남편이 준비한 스테비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당신 요즘은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나눠준 작은 화분을 통해 일상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고 손녀는 학교에서 스테비아에 대해 발표하며 할아버지와 함께 기른 식물이래요 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식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가능성은 화려한 광고나 전문가의 말보다 더 진심을 담아 옆 사람에게 전해질 때 진짜 힘을 가진다고 말입니다. 민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이 작은 자유를 말입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민수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서 스테비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것은 단출했습니다. 직접 키운 스테비아 한 화분,
잘 말린 잎 몇 장, 그리고 차 한 주 전자. 말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는 담담하게 자신이 스테비아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몇몇 주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나도 예전엔 화분 하나 돌볼 자신이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시작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삶 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스테비아 줄기를 잘라 화분에 옮겨 심고 다시 그것을 나누는 일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모든 과정은 단지 식물 한 그루를 전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화학 성분 하나 없는 맑은 단맛처럼 이 작은 나눔은 사람들 사이에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어느새 그 자신도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민수는 몸에 좋은 것이면 무조건 사 먹으려 했지만 지금의 그는 스스로 키우고 배우고 느끼며 진짜 좋은 것을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단맛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단맛이 늘 설탕이거나 인공 감미료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직접 키운 잎 하나가 더 진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꼭 고통스럽거나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민수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통해 조용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햇살이 좀 더 좋으면 좋겠다. 스테비아 잎을 조금 더 수확해서 옆집에 전해주어야지. 그렇게 그는 또 하나의 잎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따뜻한 하루.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삶도 함께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오늘도 잃지 않습니다.